지금 국민의힘 상황 자고 나면 뭔가 계속 터져 나오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정리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시간 순서대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지난주 금요일 날 법원이 가처분 신청 결과 이준석 전 대표 손을 들어줬죠.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있을 국민의힘이 아니죠. 국민의힘이 다음 날 토요일인데도 의원총회를 소집했어요. 그것도 무려 5시간 마라톤 회의를 했답니다. 결과는 뭐였을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비대위 구성으로 인해 최고위가 해산됨에 따라 과거 최고위원회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얼마나 긴박했으면 토요일 날인데도 의원총회 소집했고 5시간, 장장 5시간 마라톤 의원총회 했어요. 일단 5시간 의원총회에서 나온 내용들 박성배 변호사님이 정리 좀 해주세요.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힘 27일 당헌 당규를 개정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하. 휴일인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간 동안 진행된 긴급 의원총회 끝에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당헌 당규 개정은 비대위 구성이 가능한 요건과 관련해서 최고위원 절반 이상 사퇴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그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의 협의 없이도 비상 상황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입니다. 한편으로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들이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추가 징계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의원총회 결정사항이에요. 결정사항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소속 의원이 뭐 만장일치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여기에 동의하고 뭔가 총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의원총회 5시간 이후 뚜껑을 열어봤더니 각자의 입장,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이 판이하게 다 달랐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 무거운 마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다 이야기들을 하고 경청하고 그랬습니다. 이견이 있는 분들은 또 각자 또 말씀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뭐 경청했어요. 오늘 입장문 나오니까. 설렁탕을 시켜서 설렁탕을 주문을 취소를 했어요. 근데 설렁탕 주문을 취소한 것이지 공깃밥과 깍두기까지 취소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고, 이번 의원총회의 결정은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는 것입니다. 당과 국가를 사랑한다면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원내대표가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큰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분이 물러나게 하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지. 이종근 평론가님 5시간 마라톤 의원총회. 보통 의원총회 하면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 다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당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우환이 지금 들어있는가를 역력히 보여주고 있죠. 보통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학급회의가 열립니다. 학급회의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죄다 나가서 각각 엄마 아빠 붙잡고 이건 잘못됐어. 선생님한테 이건 잘못됐어요. 라고 하나요? 아하, 안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학급총회에서 어쨌든 뭐
다 뭐 거수를 했든 아니면 종이 투표를 했든 그 결정에 대해서 다 승복을 하고 나와서 따르지 않습니까? 네.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 보셨다시피 많은 의원들이 더구나 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나와서 기자들한테 자기 생각이 다르다 하고 다시 들어가고 나오자마자 그 전에 어떤 회의 내용을 다 이야기하면서 제각각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이 당이 지금 중심이 사라졌다. 당의 중심이 있고 원로가 있거나 아니면 당 지도부가 있거나 아니면 당을 믿고 이 당원들이 또는 의원들이 믿고 따르는 당의 중심되는 의원들이 있다면 이런 소리가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하. 4개의 어떤 항목을 대변인들이 다 발표하는 와중에 나와서는 전부 다 그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건 지금 진짜 비상상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앞서 여러 의원들이 기자들 앞에서 했던 얘기 중에 제가 국어 실력이 좀 짧아서요. 이종근 평론가님 통해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게 있어요. 네. 김웅 의원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설렁탕 깍두기 얘기하는데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설렁탕 시키면 깍두기를 따로 시킵니까? 안 시키죠. 설렁탕 시키면 깍두기 그대로 딸려 나오잖아요. 아하. 즉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법원이 지금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는데 지금 당에서는 아니 그럼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켰으니까 비대위원들은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 김웅 의원은 아니 그 비대위원은 깍두기잖아요. 좀 설렁탕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깍두기들도 잘못된 거죠. 라고 해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이 다 같이 물러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설렁탕과 깍두기로 지금 비유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복잡한 상황 여기서만 그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 국회의원들도요. 우리 그냥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자기들 단톡방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단톡방에서도 설전이 벌어졌다면서요, 조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의원총회 다음 날인 28일 저녁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네. 친윤으로 분류되는 이 배현진 의원과 비윤으로 분류되는 김병욱 의원 간의 설전이 오갔습니다. 네. 삼선의 김태호 의원이 이날 SNS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김병욱 의원이 이 단체방에다가 공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설전이 시작됐는데 이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글을 올리고 나서요. 김병욱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를 내쫓기 위해서 이 자기로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쇼를 벌인 것은 부당하고 또 위법이다. 이 전 대표의 지위는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법원 결정의 핵심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배현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병욱 의원께서 저와 윤영석 의원님의 결단, 그러니까 최고 이 의원직 사퇴를 이야기를 하면서요. 사퇴쇼라고 하신 건가요? 말씀을 좀 가려서 하셨으면 좋겠다. 동료 의원들을 이 함부로 재단하는 커뮤니티 수준의 글 공유는 삼가하기를 바란다. 국회의원이신데 라면서 아주 불쾌감을 대놓고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김병욱 의원도 지지 않는데요. 일부 저급 유튜버들의 앵벌이 주장이 이 당 의원 총회장에서 버젓이 이 유통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국회의원으로서라고 받아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 이양수 의원이 입장을 내는데요. 우리가 싸우면 안 된다.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야 된다. 네. 의총에서 치열하게 의견을 개진했으면 됐지.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양수 의원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잘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이게 마무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서둘러 봉합이 된 거예요. 왜? 단톡방에서 설전 벌어지면 일단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럼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토요일 날 5시간 마라톤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던 그때 유인경 평론가님, 우리의 궁금증, 이준석 전 대표는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그 궁금함을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밝혔습니다. 아하. 네, 경북 칠곡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어떻게 큰 그 누명을 벗거나 기쁜 일이 생기면 자기의 뿌리를 찾아가기 마련이죠. 칠곡은 이제 법원 결정으로, 그런데 이 칠곡이 이준석 의원의 이제 고향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경북 칠곡이? 네, 부모님들과 뭐 500여 년 대상 터전사 받고 왔던 이런 곳입니다. 아, 조상님들의 고향? 네, 칠곡에 머무르면서 책을 쓰겠다 이렇게 밝혀서 칠곡에 있구나라고 조상들 물속에 있구나라고 알았는데 지금 성묘하는 모습인가 봐요. 네네. 묘비가 보이고 그러네요. 네. 그렇죠. 아하. 그랬는데 이 칠곡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칠곡이라는 장소가요.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네. 정의용 의원의 지역구랍니다. 아하. 이 지역구가 왜 그러지?라고 얘기를 보면 주 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의 틀을 유지하려는 당 구상을 비판한 것이다라고 아하. 해석이 나오니까 이준석 의원이 다들 제정신이 아니구나라고 했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과 좀 각을 세우고 있는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이 이제 네. 내세운 얘기인데요. 비대위원장 외에 비대위원은 존속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저격한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해석이 돌아왔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정말 다들 왜 이러시냐. 그러면 어떻게 내가 고향 내려간 것까지 조상들 사시원가 간 것까지도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느냐. 우리 조상들이 2022년의 상황을 예측해서 500년 전에 여기를 틀을 잡았겠느냐 하면서 뿌리 논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아니 근데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지금 물론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굳이 분류하자면 좀 친윤계 쪽에 가깝잖아요. 김병민 위원장이. 그런데 여기 경북 칠곡에 가는 걸 가지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의 정의용 의원 지역구니까 여기에 비대위원장 외에 비대위원을 존속시키려고 하니까 한 방 먹인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의 조상이 여러 곳에 있는데 하필 경북 칠곡 갔다면 이 주장이 그럴싸한데 네. 아니 조상이 원래 그쪽에 있다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그러면? 네, 그렇죠. 그 조상이 거기에 있고 또 추석이잖아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성묘하신 분들 많죠. 아하. 그렇다면 윤석 대표의 지금처럼 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김병민 전 당협위원장이 그냥 현 이야기한 건, 당협위원장이. 현 당협위원장이 그냥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옛날에 윤석 대표가 가출한 적 있죠. 아하. 가출해서 이 전국을 돌아다닐 때 하필이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자기와 가장 척을 진 장제원 의원. 맞아. 부산의 장제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간 거예요. 아하. 근데 장제원 의원을 만나러 갔다면 미담일 수 있죠. 자기의 어떤 정적 같은 사람을 만나서 악수를 하면. 근데 네. 당연히 뻔하게 장제원 의원은 서울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시간대에 네. 굳이 비어있는 장제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가서 앉아서 격려한다고 사진을 찍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때도 왜 굳이 거길 찾아갔냐. 그것도 하필이면. 똑같이 장제원 의원이 웃고 있는 걸개 그림 아래에서 찍었단 말이에요. 사진을 또.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성묘가 중요하다면 그렇게 개인적인 일정을 왜 굳이 그렇게 또 사진을 보였냐. 이게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이야기까지 함께해서 이준석 대표의 옛날의 어떤 행보를 견주어서 또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양쪽 다 사실은 이렇게 반박할 수 없다. 아하. 양쪽의 의견이 다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 주말에 기사를 보니까 경북 칠곡 이런 기사도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떡볶이 이런 기사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칠곡만 방문한 게 아닙니다. 대구 북구에서 열린 떡볶이 축제에도 들렀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쁘네요. 예, 시민들이 악수를 청하면 거기에 일일이 응해주기도 하고 사진을 같이 찍자는 요구에도 친절하게 응대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내가 추석 성묘차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을 와야 했는데 칠곡에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자리 잡고 이곳에 머무르면서 책을 쓸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허, 저렇게 시민분들과 어울려서 스스럼 없이 사진도 찍어주고 있어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왔는데 마침 떡볶이 페스티벌 한다 그래가지고 잠깐 들려가지고 지금 먹고 있는데 정말 잘 되네요 이거. 칠곡에 저희 뭐 친척들 집이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서 자리 잡고 거기서 대구 들락거리고 또 구미 들락거리고 이런 또 안동 들락거리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법원의 결정 직후에 대구 경북에 오신 걸 두고 해석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TK를 정치적인 발판으로 삼으려면 제가 이 지역에 이제 제
그 친가와 외가가 있는 그런 것을 넘어선 어떤 정치적인 비전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이 지역에서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럴 계획은 없고 일가 친척의 좀 그 공간을 빌려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7국으로 온 것이지 그 이상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없고 별다른 정치 의도는 없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게 생각하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도 이준석 전 대표는 하루에 적게는 1개, 많게는 2개 정도 인터뷰를 꼬박꼬박 했어요. 그런데 그때 TV, 여기 MBN에도 뉴스7에 나와서 김주아 앵커랑 대담했습니다만 그때 표정과 가처분 신청 통해서 법원이 손들어준 이준석 전 대표 승리라고 손들어준 결과 나온 이후에 지금 표정, 와, 제가 볼 때 상당히 다르네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기 위해서 여러 언론 인터뷰에 응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네. 가처분에서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본안 소송을 예정해둔 상태에서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작업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달리 물론 법원의 인용 결정은 나름의 이유가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생각과 달리 가처분 인용이 이루어지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상당히 어려운 척박한 환경에서 자신의 힘을 길러나갈 뿐만 아니라 법원이라는 사법부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여줬다. 많은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비록 당내에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처지, 나의 심정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많은 당원들이 있다는 스스로의 자신감이 더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일종의 전투에서의 승리인데 이른바 국민의힘에 자신과 대척점에 있는 정치인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전투를 발판으로 전략을 더 잘 짜야 되겠죠. 마냥 기뻐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개인적으로 대구의 아들 박승배 변호사님, 그 이준석 전 대표 대구 간 거 반가우시죠? 네, 뭐 대구 가는 건 본인의 뭐 조상님들이 대구 경북 칠곡 지역에 있다고 해서 굉장히 마음의 포근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아하. 저도 자주 방문을 못합니다. 코로나19 위에. 그렇지만 갈 때마다 여기에 생활의 터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이 늘 주변에 있으니까 아하. 마음이 포근해지죠. 아마 그래서 큰 일을 겪고 나서 고향을 찾는 앞으로 유인경 평론가님 그 심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장윤미 변호사님, 대구, 칠곡 이런 데 방문하면서도 그날의 토요일이었어요.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이 마라톤 의원총회를 하던 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시간 마라톤 의원총회 결과를 뭔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여기에 대한 반응은 없어요? 반응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사 한 방 더 맞자 이런 표현을 무슨 써요. 말이에요? 이게 무슨 한 방이냐? 가처분 한 방입니다. 어머. 그러니까 의총에서 본인이 칠곡에 머무는 동안 국민의힘은 우린 비대위 체계로 갈 것이다 라는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비대위 체계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막겠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가처분 한 방 더 맞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이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비대위의 모든 활동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실 주말 사이에 토요일 날 5시간 마라톤 의원총회 했던 국민의힘이잖아요. 이제 요 한 주가 바뀌어서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오늘 또 의원총회를 열었대요.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다듬었을까요? 그 내용 짚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비대위는 법적 논란과 관계없이 일단은 당에 책임을 지는 그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 비대위가 구성될 때까지 하여튼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이 회의를 진행을 한다. 그리고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안에서 논의를 했고요.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장일치로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새 비대위가 출범할 때까지 비대위를 꾸려나간다라는 거를 안에서 저희끼리 합의를 했고요. 이게 뭐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의원총회가 아니라 일단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법원 결정으로 일단 비대위원장 맡을 수 없으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 빼고 나머지 비대위원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앞서 임명했던 비대위원들로만 오늘 비대위회의를 열었는데 장유미 변호사님, 이거는 일단은 어떻게 봐요? 고육책이에요? 임기응변이에요? 일단 추석 전에 새 비대위를 꾸리겠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더 큰 파장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지적이 좀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법원의 판단은 한 줄로 요약하자면요. 이준석의 완승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그 뒤에 밟은 절차들, 물론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라고 법원이 판결 내렸지만 실제로 비상 상황임을 전제로 한 비대위 체제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법부의 결정을 사실상 몰각시키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 법적인 시비와 법적인 논란과는 관계없이 비대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거는 사실 공당으로서 사법부의 어떤 결정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처사이고 당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큰 경랑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이 오늘 비대위 회의 결과에 따라서 글쎄요. 이거 직업이 대행인가요? 계속 지금 몇 차례 대행을 맡습니까? 당대표 직무 대행에 이어서 이제 법원 결정 이후로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까지 맡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거취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혼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제 스스로 사무총장직도 사임을 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연연했다면은 대선 1등 공신으로서 대선 기여자로서 인수위 참여나 내각 참여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도 일찍이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의원총회에서 밝혔듯이 원내대표로서 제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 제가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말꼬리 잡을 의사는 추호도 없지만 이게 사람의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자신감이 바탕이 돼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종근 평론가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나왔던 걸 읽어드릴게요. 네. 저는 즉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뭐 그럴 수 있어요.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제 스스로 사무총장 직도 사임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팩트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리에 연연했다면 대선 1등 공신으로 일단 자기를 1등 공신으로 칭했어요. 대선 기여자로서 인수위 참여나 내각 참여를 요구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것도 일찌감치 포기했다.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당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어떤 거냐면 개국 공신들의 공신 다툼이었구나 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표현도 사실은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다 라고 기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 거 내가 나서기만 하면 지지율 올려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을 지금까지 만들었는데 나한테 어떻게 내부 총질할 수 있느냐라는 표현은 지금 좀 전에 1등 공신과 거의 버금가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신인데 나를 이렇게 취급하지 마라라는 의미의 이준석 대표가 한 축에 있고 또 한 축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표현처럼 직무대행의 표현처럼
내가 1등 공신인데 내가 마음만 먹었으면 내각도 참여하고 청와대 대통령실도 갈 수 있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건 옳지 않아. 라는 표현도 역시 개국 공신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공신들의 권력 다툼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얘기 듣고 있으면 장제원 의원이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사실은 말 참고 있었는데 나도 대선 1등 공신이고 대선 기여자야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그렇다 치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종근 평론가님, 여기 뭐라 그랬냐면 제 거취는, 즉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합니다. 제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 물러나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의원총회의 4가지 결의안 중에 한 가지가 이 거취 문제를 갖고 재논의하겠다고 그랬어요. 의원총회 또다시 열어서 지금 직무대행 원내대표의 거취를 재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권 직무대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재논의하지 마. 내 스스로 결정할게. 이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유추해보죠. 결정을 하는데 재논의하지 마. 난 계속 원내대표를 지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결정한다고 얘기할까요? 저는 재논의하지 마. 내가 그냥 사퇴할게. 가 더 맞다. 사퇴 쪽이다. 이 표현이 사실은 그런 뉘앙스가 더 많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네. 예. 중앙일보가 오늘 단독으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로 대통령의 어떤 의중인 것처럼 뉘앙스를 하면서 권 원내대표의 사퇴와 윤핵관의 이선이 바람직하다라는 단독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 기사와 맞물린다면 이미 지금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려놓은 어떤 상태로 이 표현, 스스로 결정하겠다라는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나라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당의 위기는 사실 당 지도부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매우 큽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당의 조속한 정상화의 물꼬를 터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대위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당원 당규에 따라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그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이라는 직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하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해 나가게 해야 합니다. 오늘 저 기자회견에는 윤상현 그리고 혁신위원장 맡고 있는 최재형 그리고 유이동 의원 3인방이 이렇게 나란히 공동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공개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 통해서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내분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권 대표여서도 사실은 저는 그분이 뭐 자리에 연연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마 본인 생각에는 지금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물러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국민들 대다수는 수습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수습하겠다고 하는 것도 본인 욕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좀 엄중한 시선이 있다는 걸 본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그러니까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한 방 맞고 나서 이제 말싸움에서 지니까 그냥 주먹 휘두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징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뭐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그 하수의 대응이고요. 국민들이 비웃는다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의원은 그동안 쭉 이준석 전 원내대표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왔었죠. 그런 맥락에서 유인경 평론가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초에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지금의 사태를 수습할 자격이 있냐, 자격론을 지금 꺼내고 있어요. 그렇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자리에 연연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제가 그거 안 하셔야 되고요. 아까 또 본인이 1등 공신이라고 하셨는데 네. 하태경 의원이 한 말의 속내를 떠나서 네. 사실은 진짜 권성동 그 대표가 국민의힘의 1등 공신이 되시려면 좀 쿨하게 어르신답게 네. 대표답게 빨리 거취를 결정하시는 건 아까 마음으로만 내려놓는다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그 비유를 하시지 마시고 네. 하시는 것이 이런 봉합을 하는 거 덮어 누르는 게 아니라 정말 해결하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당 내외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자, 국민의힘은 주말 사이 그리고 오늘 월요일 아침에 비대위원들로만 꾸려진 비대위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추석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한시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겠다. 이렇게 세부 사안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전국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전국위원회 그 의장이 누굽니까? 바로 오선의 서병수 의원이요. 근데 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번 실수 또는 두 번 잘못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지난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그런 것이 무효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똑같이 그러한 과정을 또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잘못된 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직무대행 체제로 가면서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당대회로 가고 또 이준석 대표도 잘 설득을 시켜서 함께 할 수 있는 당대표를 지낸 분이 밖에서 지속적으로 저희 당과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하는 일들이 지속이 된다면 과연 언론에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인지 해야 될 것은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진심으로 진정을 다해서 당신 함께 갑시다.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끌어안고 가면서 이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것. 서병수 의원 전국위와 상임 전국위 둘 다 의장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준석 당시 대표가 가처분 신청 이후 그동안 줄곧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당이 지금 비상 상황이라고 말해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주호영 비대위원장 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장윤미 변호사님 또 전국이 열고 해서 비대위 만들 내가 그거 의사봉을 잡지 않겠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서병수 의장이 아무래도 법원의 판결 취지를 그대로 이행하는 게 온당하고 정당한 방법 아니겠느냐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비대위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서병수 의원이 의장으로 있는 전국 상임위 그리고 상임위를 연달아 개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집조차 지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원 결정에 따라서 내가 두 번 실수를 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네. 이 말인즉슨 애초에 당 대표가 당원권 정직 6개월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비상 상황인지와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 당 사무처에서는 이 부분은 임시적으로 자리가 비워진 것이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의 직무대행 체제로 갔던 것인데 이 비상 상황이라고 갑자기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은 거 법원이 온당하지 않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게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는 그런 절차이겠느냐라고 서병수 의장이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느끼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도 이 직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제기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부 포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다라는 게 지금 서병수 의장의 답변이고 이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모아진 결과를 따르는 게 그게 고위당국자의 책무이다. 본인 철학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장께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당부드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실 추석 전에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려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종근 평론가님, 진짜 생각지도 못한 암초를 만나는 셈이에요. 그렇긴 하죠. 하지만 지금 서정국이 의장의 표현은 당 다선 의원의 충심 어린 고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국이 의장은 선출직이 아니거든요. 그냥 전국위원 중에 호선으로 다선 의원 중에 이렇게 그 호선으로 결정된 의장이에요. 자, 그럼 정국위 소집을 자신이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습니다. 정국위나 상임정국위를 열 수 있는 조건 중에 상임정국위는 정국위원 4분의 1이 요구하고 또 정국위는 3분의 1이 요구하면 정국위 의장의 뜻이랑 상관없이 정국위는 열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안에 정국위 의장이 이건 꼭 열어야 된다 이 안건은 해서 여는 것도 있지만 그 권한 그 정도지 이 4분의 1이나 3분의 1이 소집하면 그냥 열 수밖에 없는 것을 나는 안 열어라고 고집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이쪽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고언을 하는 그런 정치적 레토릭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물론 물리적으로 그렇게 열릴 수는 있겠죠. 서병수 의원을 이른바 패싱하고 열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또다시 부분적 내용이 더 추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사면 초과예요. 왜? 죄다 지금 물러나라, 이번 사태 책임져라, 뭐 이런 말 나오고 있잖아요. 의원총회장에서도 당신은 책임 없냐 이런 말 나왔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팔이 안으로 굽는 걸까요? 박승배 변호사님, 또 다른 윤핵관이 있다면서요. 누굽니까? 장제원 의원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인물인데 장제원 의원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당 수습은 누가 하나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는데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사람이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긴급 의총을 열어서 다수 의원들이 결의를 했고 입장문도 냈으니 그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하. 예전 개그 프로그램 대사 중에 손은 누가 켜? 손은 뭐 그런 게 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마저 물러나면 당의 지금 분란을 수습할 사람이 없다는 논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근데 앞서 새로운 비대위 구성하게 되면 가처분 한 방 더 맞아야지라고 외쳤던 이준석 전 대표. 오늘 상황도 이제 뭐 전개가 됐어요. 앞으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벌써부터 팍팍 듭니다. 최정화 기자님. 네, 맞습니다. 이 전 대표의 소송 대리인단이 오늘 공식 입장을 낸 것인데요. 이 전 대표 측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대위 자체가 무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비대위 활동 중단을 위한 추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일단 이미 착수했네요. 들어갔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이 입장문을 보시면요.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 대행도 무효이고 또 무효인 이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상대책위원회도 이 무효이고요. 그리고 또 이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다. 그러니까 전부 다 무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서 바로 잡아 나갈 것이다라고 또 힘주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장유미 변호사님, 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냈겠죠, 가처분 신청. 네, 근데 지난번에도 한 열흘 넘게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 혹시 예상해 본다면 좀 일찍 나올 수 있어요? 좀 일찍 나올 수가 있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좀 큰 줄기의 판단은 내려졌고요. 지금 핵심은 비상대책위로 전환하기 위한 비상상황이라는 이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 비대위 체계를 연장한다, 내지는 다른 비상대책위 출범을 위한 수순을 거친다. 이러면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하나하나를 소송물로 해서 또 이 가처분 신청을 무한 루프처럼 계속해서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법적 조치와 관련해서도 계속 제기를 할 것임을 숨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빨리 이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는 형태의 수습책을 마련하는 게 좀 크게 남겨진 숙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이준석 전 대표 하면 여러분 어떤 특징이 떠오르세요? SNS를 활용을 잘하죠. 근데 그 SNS를 어떻게 활용해요? 한 3가지 방법이 있죠. 사진 같은 거 잘 올려요. 그리고 노래 같은 거 심심하면 잘 올려요. 또 영상 같은 것도 잘 올려요. 근데 그 영상에는 보통 영화 속 장면, 사진 캡처 같은 거 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이런 걸 올렸대요. 영화 반지의 제왕의 뭐 한 장면을 올리면서 이종근 평론가님. 네. 오늘 우리는 싸운다라는 메시지를 냈어요. 네. 이제 그 메시지 연장선상에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원에 또다시 가처분 신청 낸 것 같은데 네. 국민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법적 다툼 치고받고 말고는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린 건가? 이런 생각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전투 장면에서 거대한 그 군대들을 이끌고 있는 장수가 가장 멋있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젠가요? 결전을 딱 앞두고 병사들을 딱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는 싸운다 하고 이 싸우기 직전에 장수가 하는 그런 이 연설, 그 연설이 가장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딱 오늘 우리는 싸운다가 이준석 그 대표가 지금 그 느낌으로 아마 쓴 거고요. 네. 그건 내가 이겼다. 그리고 이 싸움도 계속 이길 거다라는 그런 그 자기 세력에게 보내는 메시지처럼 보이는데 저는요, 제가 만약 조언을 한다면 지금 진짜 이기는 방법은 사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 사퇴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정말 나의 명예와 개인적인 명예와 또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법원에 계속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하면 이 정당, 내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이 더 혼란에 빠지는 걸 난 지켜볼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어떤 그런 이 명예를 회복한 것으로 족한다 하고 사퇴를 하면 아마 지지율 어마어마하게 오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한 루프 말씀하셨죠. 네. 끝까지 이 국민의힘의 어떤 그 혼란스러운 상황. 국민의힘은 사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고위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욕 안 먹겠습니까? 비판 안 먹겠습니까? 당원들이 다 따르겠습니까? 비대위 계속 존속하면 또 지금의 상황이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혼란의 상황이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법원의 그 결정이거든요. 그것을 지켜보면서 유유자적하면서 더 늪으로 빠져들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의 대표로서 또 전 대표든 현 대표로서 해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엊그제 법원의 결정으로 자신의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 처분을 받게 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즉시 이의 신청을 했고 그 이후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본인은 중병이 들어서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관계없는 제3자가 당신 괜찮아 안 아파 이런 꼴 아닙니까 이게? 사실 저때 이제 저런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나 당장 법원에 이의 신청할 거야. 도저히 이대로 못 참겠어. 받아들일 수 없어. 그 예고편을 날린 바가 있어요.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법원이 이의 신청은 일단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본안 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처분 사건에서도 2심, 3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처분 1심 불복은 항고라고 하고 2심 불복은 재항고라고 하는데 그와 별개로 가처분은 결정이 빨리 이루어지는 만큼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이의 신청 제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주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강제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아마 이 신청 단계에서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신청은 같은 심급에서의 또 다른 재판이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지극히 드뭅니다. 자연히 강제집행 정지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고로 다툴 수는 있게 됩니다. 항고를 하게 되면 그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이 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같은 사안을 두고도 달리 판단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1심에서 패소한 만큼 이제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머물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제 대표님에 대한 추가 징계를 윤리위에 요구하겠다 이런 결정을 의원총회를 통해서 내렸는데요. 원래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정당의 윤리위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인지 관심 갖기도 참 힘든데 최근에 윤리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뭐 저런 정치적인 행동을 하느냐라고 오해할 만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의원총회에서 윤리위에게 지령을 내리는 듯한 모습 자체도 국민들께서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일으킨다든지 논란을 덮으려고 또 다른 논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몸은 대구 경북 지역에 머물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이종근 평론가님. 네. 지금은 영남일보와의 인터뷰 통해서 앞서 대구 떡볶이 페스티벌 등등에 갔던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됐고 제가 들어보니까 저 영상에 대해서 저희 MBN 뉴스파이터뿐 아니라 수많은 언론들이 영상 사용할 수 있냐고 요청이 쇄도했대요. 그렇다면 요청에 머무르지 않고 아마 이 시각 저 대구로 내려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우리도 이참에 직접 대구에서 인터뷰 따보자. 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상 법원으로부터 1차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한결 여유로운 마음에서 인터뷰 응해줄 수 있다? 라고 판단해서 수많은 인터뷰 요청이 쇄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거의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지 않았습니까? 뭐 가처분 소송 성공을 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명분도 얻었고요. 아마 이야기할 것이 또 있을까요? 지금부터 또다시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 더 심한 말, 신군부보다 더 심한 말이 있을까요? 저는 신군부는 좀 완전히 저 수위의 가장 정점이라고 봅니다. 임계점 벗어났다. 신군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이잖아요. 헌법을 전복한 그런 세력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표현했으므로 윤 대통령을 더 저격하지도 않고 또 지금처럼 이 법원의 결정에 편승해서 당의 어떤 행위들을 이제 조목조목 계속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 뭐 언론들은 그걸 즐기겠죠. 하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당이 얼마나 계속 상처를 입는지, 물론 자신은 명예가 회복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완급이 있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전 영상 보면 글쎄요. 행동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대구 간 김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달성도 방문했고 조금 전에 영상에 보면 달성 군수랑 같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는 모습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여러 관계자, 아마 영남일보 관계자 또 달성 군수 관계자 있겠죠. 뭐 쭉 이렇게 쭉 환담을 나누는 모습도 공개됐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사실 뭐 지상파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처분 결과가 나오면 다시 모시겠다고 진행자가 얘기하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인용되면 나는 잠적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잠적의 의미가 그 발언을 한 이준석 전 대표만이 그 100% 의미를 알겠지만 잠적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면 당분간은 인터뷰도 자중하고 모습을 드러내는 걸 좀 자제하겠다 그런 뜻으로 읽혀지는데 일단 칠곡 대구 방문에서는 저렇게 활발하게 모습을 드러냈고
얼굴에 자신감 드러난 채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잠적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가처분 인용 결과를 반신반의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본인의 손을 법원이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정치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그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기 때문에 내가 잠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뭔가 행보를 줄여나갈 것을 고지했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선택지가 많이 넓어진 부분이 있고 네. 본인이 대립각을 세웠던 여러 이른바 윤핵관들 그리고 대통령과의 어떤 승부에서도 본인이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했다라고 평가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달성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있는 TK 지역을 방문해서 본인의 여러 일정들을 고지하고 오늘만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굉장히 또 전투적인 호전적인 메시지를 내는 거 이 부분 아마 앞으로도 이 싸움 길게 가져가려는 전략이 밑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뭐 유승민 전 의원, 뭐 이준석 전 대표랑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 볼 수 있죠. 관련해서 SNS에 이런 입장 냈어요. 비대위 유지,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비판했습니까, 윤경 평론가님? 평소에 유승민 의원은 굉장히 점잖고 고급진 언어를 구사한 냉철한 분으로 알려졌는데 SNS 문자를 통한 것이 굉장히 격앙된 단어를 구사했습니다. 비대위 유지,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국민 민심의 정면으로 되는 한심한 짓이다. 양심 따위는 개나 주라는 것이다. 당도 대통령도 나라도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했고요. 세네요. 예, 비대위 탄생 원인이 대통령의 내부 총질, 체리따봉 문자 때문인데 윤 대통령 본인 문자로 난리가 났는데 모르쇠 하고 있다. 책임 인정해야 한다 하면서 윤핵관과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큰 경대 목소리를 냈죠.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이준석 의원이 이 재판에 붙여졌을 때 치키티타라는 아바의 노래를 따뜻한 위로의 노래를 보여주면서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번에 또 다시 이게 너무 격앙된 평소에 유승민 의원이 구사하지 않는 이런 거친 언어를 쓰는 걸 보면 물론 국민과 당을 위하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너무 내 새끼 감싸기의 면이 강조된 건 아닌가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출근길 약식 문답 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지도부 공백 상황이랑요, 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당의 그 의원과 또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합리적인 또 당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합당한 그런 결론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여러 가지 국정 챙겨야 할 사안도 많은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볼게요.